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 개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순차적으로 모두 듣고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안정국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획안정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공공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342억 4,500만 원보다 22억 7,100만 원 증액된 8,36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414억 8,200만 원보다 22억 1천만 원 증액된 5,436억 9,2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68억 4,800만 원보다 6,100만 원 증액된 6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69억 7,800만 원보다 15억 8,400만 원 증액된 2,18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 징수과는 기정액 4억 5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4억 1,8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70억 4,2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액된 972억 8,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598억 7,800만 원보다 15억 2,800만 원 증액된 614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1,300만 원, 성당면 내갈마을 모정신축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4,3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갈등관리 학술대회 500만 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전출금 15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근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추가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300만 원을 받아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자산비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성당면 내갈마을 모정신축, 용동면 흥왕마을 모정보수, 용동면 서구마을 모정보수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자치역량 강화 갈등관리 학술대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1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에서 1억 4,364만 8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의회 보고 시 운영 인력을 저희들이 98명으로 했었는데
15명이 증연된 11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증가된 15명 기간제 안내실 청소 인력에 대해서 그 1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그 용역을 할 때 단순한 안내 청소 인력을 그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하고 청소 인력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서 그 향후 행정 서비스 질이랄지 그런 것들이 저하가 오래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현행 수준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증원된 15명은 현재 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그 안내실 청소 인력으로 정원의 인력으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고용 보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그 삭감된 예산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관광부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영원입니다. 경제관광국서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552억 2,700만 원보다 16억 1,900만 원 증액된 56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2,029억 3,400만 원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된 2,04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업 일자리과는 3억 2천만 원 증액된 265억 5,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이롬 일자리 기업 인증 사업에 1억 원, 데이터 라벨 양성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2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소상공인과는 9천만 원 증액된 63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동시장 개보수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화관광 산업과는 1억 8,900만 원 증액된 19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24쪽입니다.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원에 7,350만 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억 3,700만 원 증액된 39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솜리 근대 역사문화공간 토지 매입에 1억 5천만 원, 솜리 근대 역사문화공간 지작물 매입에 6,200만 원, 방문자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억 4,600만 원 증액된 16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원에 제35회 한국 중고 펜싱 연맹 회장배 전국 남녀 펜싱 대회 등 4건에 4,800만 원, 자치단체 규모 체육대회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익산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등 3건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제2회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은 이관된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7,600만 원을 감화하고 다음 중에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에 6,900만 원, 배산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에 5,800만 원을 감화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국 암벽장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을 감화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유지관리에 1,400만 원을 장애인 종합체육관 유지관리에 300만 원을 감화했습니다. 총 5군데 2억 5,700만 원을 감화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종합운동장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배산 실내체육관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에 보석박물관 소관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은 6억 원이 증액된 2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석 테마 관광지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수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복지교육부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교육국장 김영수입니다. 복지교육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4,361억 2,5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 증액된 4,370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조정계보금은 2,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9,508억 6,2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 증액된 5,920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변경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1,041억 100만 원보다 3,300만 원 증액된 1,041억 3,5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 1,108억 9,2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100만 원, 경로재행과는 기정액 3,290억 6,9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 증액된 3,297억 5,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398억 5,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증액된 400억 원, 국민선언과는 기정액 49억 5,8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증액된 51억 8,300만 원, 모현 시립도서관은 기정액 45억 6,5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45억 9,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8월에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추가 지원 사업인데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추가 임시 인력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추가 사무 관리 비용입니다. 편성 사유는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도입에 따른 임시 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자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개소 개소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 경사 사업 보조로 청소년 다이로움 3기 운영 지원 1,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여가부 주관 지자체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전기 난방기 급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노인이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과 그다음 병원 장례식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가스비 인상 등 경제 위기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자금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네, 국민사회관 세출 예산이 당초 49억 5,900만 원에서 51억 8,3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사회관 본관 운영 관리 예산이 당초 14억 3,400만 원에서 16억 7,900만 원으로 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단 출범에 따른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으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 전출금으로 6억 600만 원, 자본 전출금으로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운영 예산이 당초 9억 6,200만 원에서 9억 8,200만 원으로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예산 지원으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산 전출금으로 3억 5,600만 원, 자본 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농정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바이오 농정국장 최봉서입니다. 바이오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28억 9,400만 원보다 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보조금 2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676억 3,800만 원보다 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6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업과는 8,8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세출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국도비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7,2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예산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운영 재료비로 도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1억 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용은 편성 내용은 예산서 141쪽이 축산과 140쪽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경상보조로 도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1억이 증액된 6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예산서 141쪽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로 국비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바이오농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녹색도시 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성면피해 급여는 신규 성면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한 국비 부분 구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를 위해 지급을 완료한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세출 예산안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의 위탁을 위한 전출금으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맞춰 청소자원과에서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분야는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분야와 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금년 추경에 총 7억 2천만 원의 세출 예산을 계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자원과 문화체육센터 사용 수수료에 4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성면피해 구제기금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14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으로서 기정 대비 800만 원이 증액한 2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면피해 구제로서 기타 보상금으로서 추경 성립 전 예산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권은 기정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종량제 봉투에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익산문화체육센터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색도시환경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근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설 대책비 및 바닥 신호등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 등 업무 위탁 시설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502억 6,6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 증액된 508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563억 4,1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 증액된 1,56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으로 도로관리과에 1억 1,500만 원, 교통행정과에 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90억 4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증액된 90억 6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액 수입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90억 4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증액된 90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6,200만 원, 일반 운영비 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1천만 원 등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 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사권리기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하단부에 도로관리과 소관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에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로관리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2023년 2월 달에 교부 결정됨으로써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역시 2023년 3월 달에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됨으로써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 4건에 대해서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재료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8,400만 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과 비식용 소금 구입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사무관리비, 공용 운영비 등 해서 3,07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대해서 각 1억 4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주차 요금 수입, 공용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서 2,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나무 주차장이 9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수입된 부분들을 추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 다음은 세출입니다. 173쪽입니다. 역시 교통회전과소관 그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관리 그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그 보수비에서 6,21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서 825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그 시설비에서 1천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하반기에 그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들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전출금으로서 전체적으로 경상전출금 1억 841만 원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건설국소관 수환경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네, 건설교통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우리 국장님들의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들 소강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총체적으로 우리 이번 근본 추경을 보면 세입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사용료 수입 이 부분 이제 조정 부분하고 지방세 요금 그다음 조정교부금 이쪽으로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세출 예산은 성립 전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금년도 이쪽 추경에 반영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특히 이제 국비랄지 그런 조정교 좀 뭐 다른 그런 우리 시 예산 외에 그 부분이 연도 말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보고해주신 행정재정과소관의 그 시설공단에 따른 그 저 도시 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그 전출금 중에 그 전출금 중에 그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을 1억 4,360만 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시설공단을 제가 그 처음에 좀 오해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화된 부분이에요. 설립 타당성 보시에 우리 인력 운영이 89명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98명입니다. 98명. 예. 그러고 나서 15명을 정원했다. 그 인력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300이 정액이 됐어요. 네, 15명. 그렇죠. 네. 근데 현행 운영 방식은 118명 우리 이거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타당성 검토 위원자 98명 그리고 또 이번에 다 조정한 게 이제 15명의 정원 사유를 보면 안내실 및 청소 인력의 그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당초에 용역 자체가 부실 용역인가요? 아니면 용역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맞추도록 예산을 적게 편성한가요? 그 이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여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객관적으로 지금 용역을 한 것이고, 그 청소 지금 그 우리가 기간제로 늘린 15명이 대부분 다 안내하고 그 청소 인력이거든요.
예, 국민생활관, 서부권 체육관,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현행에 안내가 12명이 있고 환경이 지금 1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는 안내 환경을 10명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키오스크 용역에서는 뭐 키오스크 등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산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줄여버리게 되면은 안내나 청소인 분 자, 청소 같은 국장님. 경우도 지금 예.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럼 당초에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하고 진행을 했었죠. 예. 그러면 당초에 그게 용역 자체가 부실용역인가를 제가 물었잖아요. 그 용역 결과만 하면 용역 결과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뭔가를 다시 조정하고 그리고 사업을 합니까? 일단은 용역 결과도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 결과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용역 보고서에 공단 설립 후 수지 개선 효과가 5년 평균 매년 1억 5,7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운영 적자를 줄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용역 기준을 반드시 시설공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의를 계속 문을 두드렸고 또 의의 문을 들어 계속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향후에 이게 출연금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절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여러 번 반대를 했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 공청회를 거친다고 해서 공청회 했죠? 예. 공청회를 또 그때 당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느낌에 다 짜고 온 게 아니냐.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는, 예. 이게 의회하고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연간 1억 5천, 향후 5년에 7억 5천 정도를 절감 효과했다고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했고.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나온 그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 그러니까 인건비의 어쨌든 그 결과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인력 부분에서 이렇게 늘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최소 그렇게 이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절감 그- 효과가 있다. 이제 이 인력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초창기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지금 현행하던 것을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또 시민들의 그 질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질 저하도 우려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자, 점차적으로 이제 국장님, 개선을 나가겠다는 국장님, 얘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왜 예측을 못 하셨는가요? 네? 왜 처음부터 예측을 못 하셨냐고?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제가 처음에 자,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본의원은 마치 이게 우리 신청사 권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480억 들어간다. 지금 얼마입니까? 물론 자재값 올라서 지금 1,500, 제 생각에 1,500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일단 공단 설립을 목표로 의회와 시민을 속인 거다. 저는 그렇게 그러지는 생각을 하고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현재 진행된 15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지금 5개월분을 삭감을 했는데 1년 걸로 추정막 3억 4천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간 1억 5천 7백, 매년 1억 5천 7백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건비가 벌써 3억 4천 4백이 추가되면 그걸 배가 증가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절감 효과 없이 결국 마이너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 보고서에 매년 1억 5천 7백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거나 민간위탁 줄 때보다도 1억 5천 7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5년간 7억 5천 얼마인가요?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의회도 보고했고 시민 공청회도 보고했고. 그런데 지금 15명이 증가해가지고 연간 3억 4천의 인건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1억 5,700이 절감이 아니고 배가 더 늘어난 경우예요. 지금 그 인건비 결국 부분에- 예, 말씀하십시오. 운영 적자폭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행보다 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1억 4천 5천 정도 이렇게 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타당성 영역 조사할 때 인건비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15명을 더 이렇게 증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 1,000만 원 정도가 오버가 됐지만은 현재 인건비보다는 그 1억 4, 5천 정도 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첫 출범할 때 좀 이렇게 1억 우리가 4, 5천 정도로 이렇게 절감을 해서 가지만은 그 전문가도 영입을 했고 앞으로 이런 그 도시관리공단에 맞는 우리 저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도시관리공단도 자꾸 이관을 시킴으로써 전문적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점점 예산 절감도 해가고 인원도 좀 그 절감 그 줄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도시관리공단의 특성상 보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영역을 별도로 했죠. 예, 예.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시와 규모가 유사한 춘천이랄지 여수랄지 그쪽에 보면 시설공단 운영비가 매년 상승되어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계속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죠. 이제 원래 용역보상에 시설공단에 영업 수지 개선은 없어요. 용역보고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단지 인력 감축을 통해서 운영에 따른 수지를 개선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만 지금 타 지자체에도 시설공단에 계속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출연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사실 시설공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아니거든요. 단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감축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를 부담을 인상을 시켜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인력을 감축해서 정상화를 시키잖아. 그렇지 않고 시민의 사용료를 인상시켜서 적자를 메꿀 수 없는 구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시설공단이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문제가 많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 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저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지금 유사한 사무들을 더 위탁을 하고 그 인원을 갖다가 또 그 절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우리 시설공단이 돈 되는 이 공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재정 우리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15% 자립도가? 정도, 예, 15% 정도. 계속 지금 몇 년 전 한 20% 계속 낮아지죠. 예. 재정 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고 이런 마당에 사실 우리가 출연할 때는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시민들에게 사용돼야 할 재정이 결국 뭐 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담이 많은 부분 때문에 더 어려워지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굳이 제가 지금 국장님을 모시고 뭐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뭐 변명하실 것도 없고 저희 따질 것도 없고 따라서 저는 이번 추경은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그대로 삭감을 하고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인력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인력을 운영하십시오. 다만 굳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저 역시 검토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공단 설립에 따른 설계 용역 자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인력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아니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찌 보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의회에 대해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했고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사과를 반드시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은 각종 공유자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난 한우바 호텔 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취득 얼마 했습니까? 50m겠죠. 리모델링 얼마 했습니까? 거기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가. 의회 승인할 때는 그 금액으로 하겠다. K2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변경인다면 지난번에 그 우리 체육진흥과 수관 그 행감 때 자료 있죠. 작년에 중앙체육관 13억 예산 세워놨다가 슬그머니 배산체육공원으로 갔어요. 그때 좀 시끄럽죠. 부장님 출두하고 사과하셨고.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회가 자꾸 이런 걸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하는 의원이 나쁜 게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 역할이에요. 이걸 명확히 짚어주면 집행부에서는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이 이 예산은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 인력,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국장님이 빗자루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용은 하시되 분명히 잘못된 의회 허위 보고 또는 잘못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절감유가가 1억 5천 매년 1억 5천 7백씩 있다 했던 부분도 어찌 보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상임위에서 삭감대로 그대로 결정을 하고 이의 추경이나 결산 추경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반드시 의회나 대시민 사과를 하신 뒤에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의 사과에 반성 없이 그 얘기를 해서 자체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 의견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그대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김경진 의원님의 생각이시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각 세 개의 상임위가 그냥 공통돼 가지고 예결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각자 우리 또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예, 소신껏 이야기해 주시고 단지 이것을 뭐 결론져서 여기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예,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그 녹색 환경과 보면은 지금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네, 국장님. 예, 종량제 봉투 지금 배달하는 차량 예. 지금 두 대는 그 기존 하던 데에서 이렇게 매입하고요. 매입하고 예. 한 대는 렌트카를 지금 한 렌트. 이용하고 예. 5개월 정도 이용하고 이제 예. 뭐 내년 본회산에 뭐 이렇게 세우겠다고 이렇게 네, 예. 돼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기존 업체에서는 이 배달 차량이 몇 대로 운행 중이었어요? 기존은 지금 그 2인 1조로 해서 두 대로 했는데 네, 예. 지금 여기 인력이 4명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 명은 내근하고 네. 세 명은 차 한 대씩 가지고 네, 예. 세 팀으로 각자 팀으로? 운영하겠다. 세 팀으로 각자 운영을 하면 예. 그만큼 두 대 했을 때보다 사실은 이게 더 양이 좀 많아진 건가요? 신속하게 그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신속한 건 좋아요. 예, 근데 예. 신속한 건 좋은데 그 두 대로도 그 동안은 했다는 거잖아요.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쓰레기 이게 봉투는 사실은 뭐
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미리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런 마트 같은 데에서 미리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한 명이 사실은 지금 한 명이 기존에는 지금 두 명이 차 한 대로 다녔잖아요. 네, 예, 예. 예, 지금 기존에 두 명 했던 것을 좀 효율적으로 네. 세 명이 같이 하겠다. 지금 빠르게 배송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빠르게 네. 보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물론 이제 빨리 주문 받아서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배달이 좋지만은 이건 급한 것을 요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관리공단이 이제 발주하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뭔가 좀 변화된 모습도 좀 보여야 되고 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서 관리공단이 되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빠르게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관리공단이 지금 생기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또 그동안 안 들어갔던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네. 이제 또 규모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저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내용 점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네. 점은 하여튼 무슨 예.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건설국이요. 건설국장님. 그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예, 이설 비용으로 한 7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게시대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을 지금 어디로 이설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이 부분은 네. 우리 이제 도시 건물 형태가 계속 변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민원들이 이제 건축이 됨으로써 기존에 뭐 저단형이든 간에 연립형이든 간에 대해서 좀 연중 뭐 한두 건씩 꼭 들어옵니다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대비용으로 확보를 해놓는데 좀 그런 차원에 있어서 네, 예. 지금 하반기, 상반기에도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도 그런 민원을 대비해서 뭐 일상적으로 좀 세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설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이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이설된 곳에 또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점까지 예, 예. 다 미리 사전에 뭐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이런 맞습니다. 일이 없게끔 또 다시 이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민원이 생기면 다른 데로 또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기 그럼 지금 뭐 이설비도 사실은 뭐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맞습니다. 이설하실 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예. 하여튼 이번 1차 추경 지금 예산은 아마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에 다 반영되고 그냥 원포인트로 좀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좀 이슈되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신설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뭐 현란하시겠냐 거기에 그 전에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기획 행정 위원장으로 맡았기 때문에 뭐 사실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이 되면은 지금 현행보다도 도시관리공단이 진행됐을 경우 운영비 같은 경우나 또 그만큼 뭐 우리 시민들에게 질 향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큰 말씀을 또 드렸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게 우리 그 4개의 지금 국이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관리를 했던 부분을 생각합니다. 복지나 경제, 건설, 환경국. 우리 국장님들의 생각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루어져서 이관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그 소신껏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총괄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용역 타당성 보고에 나온 대로 98명으로 인원을 운영을 해야 되나 그 부득이하게 어떻게 15명을 그 증언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시민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처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우리 이사장님을 전문가로 모셨고 그래서 앞으로 경영 개선을 통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절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경영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지방 공기업의 평가원이 이 용역을 의무적으로 여기에서만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시스템들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세우는 건가? 그게 좀 의아스럽고 다른 데에서 전문 기관이 여기 한 군데입니까? 법적으로 여기 한 군데만 해야 돼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또 다시 좀 의뢰를 좀 해보신 적은 없죠? 안 되죠 법적으로 여기밖에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 같아요 용역이. 그죠? 지금 이제 예. 키오스크도 지금 일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용층이 또 고령층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죠. 그걸 잘 이용을 못해서 지금 그렇죠. 현재 익산시가 나름대로 그냥 고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쓰질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원래 우리 국외에서 관리하는 게 118명, 네. 용역 보고에서는 98명. 직접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객관성 있게 진행을 보려고 하니 지금 우리가 113명을 해서 15명을 지금 증원해서 써야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 중에 15명은 우리가 청소 인력이나 안내 인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꼭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타당성 검토에서는 공무직, 무기직이 58명, 예? 그다음에 공단 운영에서 19명.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나 예? 거기에 있는 총수 인력,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을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수영 강사 부분을 공모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예. 나이가 들어가는 서면은 좀 이렇게 그게 강사하기는 55세 이상도 힘들고. 안 되고 예. 강사의 무기 계약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 또 강사분들이 오래 좀 계셨고 거기다가 좀 뭔가 이렇게 현행으로서는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추후에 젊은 인력으로 또 바뀌었을 때도 그때 무기직으로 이렇게 전환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 그건 돼도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권한은 어떻게 의회가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공단 이사장이 가져요? 공단 이사장님이 이사장이 갔습니까? 예, 예.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단 이사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예. 98명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네. 15명이 증원된 113명이 되니까 15명분에 대한 인원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고용 승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을 고용하지 않고. 예, 예. 그럼 만약에 이분들을 고용 승계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고 했을 경우는 우리 의회가 그런 논란을 또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건 우리 의회가 그런 폭풍을 좀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니 제가 아까 다 들어줬잖아요. 그냥 이는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이요. 객관성 있게. 근데 의회가 과연 그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을까? 기준의 용역이 98명이 나와서
그잖아. 예. 아, 지금 저는 뭐 여기 뭐 위원장이지만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우리 의원님들은 도시관리공단을 신설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여러 차례 했어요. 부결도 한 3-4번 됐죠. 그죠? 예. 거기에다가 용역 보고가 98명을 해서 최대한 뭐 운영비나 좀 축소시켜서 그때 예산을 아마 편성한 걸 알아요. 근데 현실은 물가 상승도 있고 기존에 있는 우리 그 고용하시는 분들이 승계 받아서 또 해야만 되고 또 지금 익산시 그 상황에 운영이나 안내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또 연로하신 분들 있고. 근데 굳이 뭐 다른 부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몇 명이 지금 복귀되죠? 공무원 복귀요? 네, 기존에 현행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6명입니다. 16명. 예. 무기계약직은 7명? 7명? 아, 예, 7명입니다. 예. 네, 이 부분들은 우리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현행에 봤을 때는 일반직이 35명과 공무직이 19명.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운영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일반직 35명, 공무직 19명, 기간제 59명. 예.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타당성 검토에서는 기간제는 5명입니다. 예. 이걸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 안 시켜주고 기간제로 59명이라는 것은 더 현실화를 더 지키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용역 타당성이 만든 그 지방 공기업 평가원이 조금 우리 익산시 현실에 맞지 않게끔 용역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 계시니까. 맞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인원을 축소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뭐 이번에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사실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더 잘 받아야만 되고 거기에 대한 뭐 건강과 행복 지수를 높여야만 되는 현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의회 행정 가지고 우리는 그 도시관리공단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 하지만 4번 끝에 최대한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 이사장도 나름대로의 또 사상 유례 없는 우리 청문회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현실성 있게 또 만약에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다. 만약에 삭감했어요. 만약에 그럼 15명 고용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운영은 하실 겁니까? 많이 안 되면은? 일단은 운영은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더 형성을 해가지고 또 2차 추경에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우리 의원님들은 한번 삭감한 부분은 바로는 안 올리지 말라고 행정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바로 또 올려주신다? 아니 이것은 어차피 꼭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럼 다음에 올릴 것을 못 오게 지금 삭감합니까? 그러면 예? 아니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리 예결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예, 하여튼 저는 제 소신껏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예, 김경진 의원님. 아니 잠시만요. 저 손진영 의원님. 예. 물 좀. 되게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흐리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저 이거 공청회 갔을 때 저도 어차피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공청회 갔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기간제로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 공무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면 나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거
동의한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애초 타당성 검토대로 공무직을 58명을 계획한 거는 그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타당성 검토안. 그것은 타당성 검토하는 원래 지금 공무직 7명이었잖아요. 공기업 평가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잖아요. 여하튼간에. 예. 근데 지금 공무직 수랑 이런 거는 오히려 당초 예정보다 되게 줄여놓고 마치 의회가 삭감하면 이 기관제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아니 그건 왜 아니고 지금 저희한테- 저희들은 지금 안내 요원하고 청소 그 인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필요했으면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거면 당초에 타당성 검토나 용역을 했을 때도 그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서 그분들이 그대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아니 하셨어야죠. 타당성 검토 네. 용역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평가 결과와 지금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달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물론 그 지점이 너무 궁금한데. 물론 용역을 그럼 왜 이제 하죠? 그 용역 결과는 준수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현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우선은 당장 변화가 되면은 그 시민 혼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좀 현대로 운영하는 대로 우선 그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시민들 공청회는 왜 하신 거고요? 저는 쟁점 사항을 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받으면서 설명드리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근데 여하튼 도시관리공단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은 노력을 했고 의회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반려도 하고 부결도 하고 이런 오랫동안의 고민이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설립은 됐는데 설립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력을 이렇게 중원시켜 버리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본질을 기관제분들을 마치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죠. 그렇게 소중하고 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갔어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질문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안전국의 자료집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 있어요. 모정 신축하는 거. 네. 예.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고 이게 도비여서 뭐 예산은 뭐 그런다 치는데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모종은 보수가 필요하죠. 시간이 오래되면 모종 보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00만 원, 500만 원. 예. 근데 모종에 창호나 차양 이런 게 설치가 원래 가능한 겁니까? 궁금해서. 제가 매번 민원이 있었을 때 뭔가 물어보면 창호나 차양 설치는 모종에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도에서 내려준 예산은 쓸 수 있는 거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그 부서를 통해가 정확히 알아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바로 답변 알아봐서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 모종은 건축물입니까?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창호도 설치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창호는 지금 말하자면 기둥을 막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확인으로 갔습니다. 예. 네, 이거는 확인해서 바로 한 번 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저 그냥 보건복지 있을 때 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뭐냐 강사분들이 오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그 엄수를 지키지도 못하고 또 교육하는 부분에서 그냥 오래다 보니까 그냥 좀 성의가 없이 가르친다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그 평가를 좀 한번 해주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한 후에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부분은 좀 있어줘야만 된다. 그래서 그는 평가에서 아마 19명을 축소를 시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제 공무직 전환시켜주는 부분에서 그것은 좀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했다고 난 생각하고. 예.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 창호틀 같은 거. 예, 김경진 의원님. 잠깐만요. 그 손진영 의원님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모정도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가 협의를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가 건축물로 주택가가 보고 동의해주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니 저는 법적인 근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분명히 저기 국장님 가능하지 지금까지 않다고 그 사업을 들었는데. 해왔습니까? 안 해왔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제가 그 사업은 지금까지 못 해봐가지고 그래요? 예, 그 모정도 건축물로 봐가지고 그 주택가에 그 허가를 받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저 추가 예, 답변을 김경진 의원님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상당히 많은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용역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용역 의뢰 기관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용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용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는 모든 자료를 아마 용역기관에 줍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거기서 맞춰다 보니까 89명이 나왔고 또 실적을 하다 보니까 15명이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 수지가 개선된다는 자체가 이제 적자폭이 더 커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15명을 갖다가 필요한데 채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되 그러면 당장 지금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고요. 기반기 총 예산에서 일단은 인건비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이 추계나 결산 추계에서 승인을 해주되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어차피 추계에서 해줄 건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 중간에 반드시 용역이 잘못됐다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 검토 결과하고 실제 운영을 추산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던가 그 부분을 의회에다가 충분히 사과를 하든지 반성하고 사과를 내고 설명을 해주셔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을 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이 추경이 됐던 결수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거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인력 운영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동을 해야겠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현실은 맞는데 예? 우리 의회도 최대한 우리 시민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고민 끝에 뭐 상임위에서 부결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게 봤을 경우는 뭐 이 예산을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다들 의원님들 생각하는데 과연 한 번쯤은 돌아서서 용역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 하는데 그건 뭐 나름대로 막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만 기준의 용역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에 우리 행정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좀 똘똘 뭉쳐서 긍정적인 답을 좀 찾고 여기서 혹시라도 부결이 된다면은 뭐 우리 의원님들은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권한인데 혹시 부결돼도 뭐 본회의에서 가가지고 수정 발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더 검토를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 예산 결산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마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끝낼까요? 더 뭐 들어칠 이야기는 없으시죠? 예. 우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를 책임지는 국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 요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도시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예산 조정과 각종 보조금의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87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인 6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6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조 5,531억 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5,714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조 5,531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5,714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531억 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39%인 61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근본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도시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전출금 및 관련 예산 조정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의 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삭감 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축출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회를 선포합니다. 동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중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축조 심사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위 추가경정 예산안 축소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주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가결 2023년 제1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소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이중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익산시 건정, 재정, 운영을 위해 각종 예산안 심사 등의 노력 많이 해주신 점 위원장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중 예산결산 특별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